SNS에 나왔을 때 있잖아요. SNS가 한 2008년도, 2007년도에서 8년도 무렵에 트위터나 또는 그때 당시 페이스북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런 게 갑자기 나왔구나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드라마를 계속 공부하면서 소시오메트리라는 거를 알고 사회적 정학이 있고 또 이런 배경을 좀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최근에 사람들이 하는 SNS와 모레노가 있던 소시오메트리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구나를 처음 알고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충격적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사이코 드라마에서 계속 얘기한 그 개인 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걸 확장하면은 이제 소시오메트리 혹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이코 드라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역할관계 치료이기도 하지만 소통 치료라고도 해요. 그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모레노가 붙인 거예요. 소통 치료요? 네, 소통 치료라고 3권에 나와요. 사이코 드라마 3권. 번역은 아직 안 됐죠. 그만큼 개인 간이라는 영역을 치료에 도입한 거예요. 개인 영역 밖에는 사실 심리치료 상담 영역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부부가 같이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내면 중심이지 딱 그 개인 간이라는 그 영역을 설명해 줄 용어들은 없어요. 텔레 같은 용어. 그래서 뭐 물론 가족 치료가 가장 이제 사이코 드라마의 어떤 부분을 잘 가져온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족에 주로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딱 하나를 정하는 그런 이론도 있고 가족 치료 이론에서도 개인 중심적인 그 냄새를 아직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개인 간이라는 이런 용어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영역을 어느 정도는 다루지만 그런데 모레노가 말하는 개인 간은 밀접한 소수 당사자 간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더 큰 당사자 말하자면 하나의 공동체, 학급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더 넓은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뭐 직장 내 동료들 간의 관계. 동료도 되고요. 네. 그래서 모레노는 학교에서 한 사례, 교도소에서 한 사례, 그리고 뭐죠? 군인들 사례도 있고 이것들이 난민촌이 제일 먼저 한 거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원리, 개인 간을 치료한다라는 원리를 밀접한 당사자를 아주 직접적으로 막 그 역할관계를 다 다뤄서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치료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텔레로 치료하는 거. 예. 그런데 소시오메트리 따로, 사이코 드라마 따로 이렇게 좀 다른 영역인 것처럼 다뤄지거든요. 그리고 소시오메트리에서는 거의 이렇게 뭐랄까요. 소시오메트리를 마치 웜업 기법인 것처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소시오메트리는 그렇게 축소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책에서도 보여질 뿐만 아니라 모레노의 대표적인 서적과 이론이 소시오메트리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사이코 드라마를 포괄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랬을 때 이 소시오메트리란 이 개인간 치료를 더 큰 당사자 공동체로 확장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이코 드라마에서도 결국은 만약에 두 사람 사이를 치료한다라고 하면 역할 관계를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역할이 되게 병리적인 역할이 있다면 이 사람의 역할을 바꿔서도 제 역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대의 역할을 통해서 이 역할을 바꿈으로써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보조는 그걸 진짜 보조할 뿐인 거고 디렉터는 전체 그림에 대해서 같이 디렉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디렉터가 치료한다기보다는 직접적인 치료사는 이 당사자예요. 관계요. 네, 관계의 당사자가 직접 주체가 돼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내가 달라져서 이 사람도 달라지게 하는 치료인 거예요. 그게 똑같이 소시오메트리에 적용되는데 그래서 소시오메트리에서는 서로에게 치료적인 사람들끼리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텔레를 측정을 하고 전반적인 텔레를 측정하는데 그냥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소시오메트리를 할 때는 소시오메트리도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두 접근이 있어요. 객관적인 것은 완전히 진짜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이 객관적인 측정이 과연 어느 정도 맞는지 그리고 그거에서 포착되지 않는 부분들에 어떻게 맞출지를 하는 게 주관적인 작업인데
흔히 이 객관적인 방법만 소시오메트리로 알고 있죠. 그냥 그 도표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소시오메트릭 테스트라고 해서 그것만 알려져 있고 국내에 안일환 선생인가 그분이 사회성 측정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책이 아마 사회성 측정일 거예요. 만약에 그 책이 아니라면 다른 데서도 논문들이 몇 개 있는데 예. 사회성 측정이라고 번역을 이미 했다는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개인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개인의 사회성. 개인을 초점을 두면 사회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둘 사이를 측정할 때는 사회성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소시오메트리를 아마 메트리와 소시오 이 두 가지를 각각 해석하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소시오라는 체에는 사회성은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그냥 뭔가 두 사람은 일단 있어야 되네. 사회? 뭐 관계? 뭐 이런 건 들어가야 되네 하는 거지만 개인이 이제 그 학자가 관점이 이렇게 그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그런데 소시오메트리는 개인성 측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개인 간을 측정하되 인기 투표도 아니죠. 그냥 니네 반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번부터 5번까지 다 순위 매겨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준이 항상 있어서 나는 공부를 누구랑 하고 싶은지 1순위부터 뭐 5순위까지 써봐.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랑 놀고 싶은지 쉬는 시간에 누구랑 보내고 싶은지 나는 밥을 누구랑 먹고 싶은지 나는 실험을 누구랑 하고 싶은지 여행을 누구랑 가고 싶은지 이거에 따라서 순위는 다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기숙사 배정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누구와 기숙사를 쓰고 싶은지거든요. 공부는 얘랑 하고 싶지만 얘는 얘랑 기숙사를 쓰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소시오메트릭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순위가 매겨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그리고 고립된 아이 나오고 뭐 누구누구끼리 서로 좋아하는 이 전체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립된 아이를 따로 치료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이제 주관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이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 중에 어떤 부분들이 부적응적 요인들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하고 계속 갈등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이 아이하고 있을 때 했더니 그게 조금 낮춰졌어. 이 아이하고 했더니 전혀 다른 반응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같은 집단 내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반이 아니라 다른 반에 있는 얘하고 더 잘 맞는 아이도 찾아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적응하기 쉬운 가장 이 호감 관계에 있으면서 역할 관계도 굉장히 잘 맞는 아이 그 곁으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시오메트리는 배치로 완성되는 거예요. 측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회성 측정 혹은 사회 측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 자체의 용어가요. 그렇죠. 측정에 머무는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특히나 개인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걸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소시오메트리는 반드시 배치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 전에도 객관적인 측정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측정을 통해서도 거의 5대5로 이 두 가지를 중요도가 그렇게 분배가 될 정도로 중요하고요. 둘 다. 그렇게 해서 공들여서 이 배치를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고 좀 성급하게 번역되거나 성급하게 이 논문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소시오메트리 논문 별로 없는데 제가 그 보내드린 논문에서도 이거 공동체 치료 이거 여기서도 설명을 했지만 국내 논문들은 결국은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는 불완전하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개인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설명이 개인의 적응도 사회성 측정하기에는 적합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당연히 불충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는 개인이 아니라 이 개인 간들을 다 도회로 그릴 정도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회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소시오메트릭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소시오메트리적인 사회가 되고 그것이 일종의 치료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소시오메트리고 소시에트리에 속하는 사이코 드라마는 그거보다는 좀 더 밀접한 당사자 소수에게 초점 맞추면서 더 치료적으로 접근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임상적으로 접근을 하죠. 소시오메트리를
초반에 관계에 대한 확인, 개인 간 관계의 확인까지는 많이 교사나 네네. 또는 어떤 조직에서 했다면 뒤에 그 배치에 대한 내용은 생략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관적 부분. 이렇게 주관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 그건 약간,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생략됐죠. 그냥 소시오메트릭 테스트. 그래서 나중에는 소시오메트릭 테스트가 생각보다 일찍 알려졌어요. 70년대인가 70년 첫 논문이 69년인가 있었을 거예요. 손으로 쓴 논문이에요. 이렇게 타자가 아니고 손 너무 귀한 논문이죠. 그러고서는 그 논문을 필두로 해서 막 사람들이 인용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잘리면서 그리고 첫 논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 뭐 별로 다른 부분이 필요 없네 하면서 그냥 인기도 논문으로 왕창 나중에 교육학에서 인기도 논문으로 확 가버리죠. 유치원 아이들의 인기도 테스트 결과 어쩌고 저쩌고 그 아이의 적응도와 뭐 이런 것들 딱 그 노선으로 가요. 그러다가 한 교육학자 한 분이 2008년인지 2010년인지 아무튼 뭐 그 정도에 매우 적합하게 이렇게 배치 쪽으로 가는 거를 했지만 이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내용이 모레노 것이 있는 거를 모르고 엉뚱하게 이제 좀 쓰신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좀 빈약하긴 했지만 그래 당연히 배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이 쓰셨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도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전체에 아주 일부만 남고 나머지가 다 생략됐듯이 소시오메트리는 더 심하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거니까.